완벽한 인간 해골 모양부터 시작해서 두개골과 갈비뼈, 그리고 구부러진 다리가 템스강 진흙 속에서 나타난 것, 그리고 밤의 물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여자의 매우 생생한 동상까지. 강에는 물고기와 진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강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무서운 것들 20가지를 함께 파헤쳐 볼게요. 그린 아나콘다. 그린 아나콘다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뱀이에요. 무시무시한 힘과 사냥 실력으로 유명하죠. 남아메리카의 아마존강과 오리노코강 유역 전역에 서식하는데, 이 거대한 뱀은 길이가 최대 30피트, 약 9m까지 자라고 무게는 500파운드, 약 227kg도 넘을 수 있어요. 매복의 달인이에요. 탁한 물 속에 가만히 숨어서 힘과 인내, 그리고 주변 환경을 이용해 강, 늪지, 물에 잠긴 숲에서 사냥하죠. 수면 아래에 조용히 누워서 다음 먹잇감을 기다려요. 그 먹잇감은 카피바라일 수도 있고 카이만일 수도 있고 심지어 야생 돼지일 수도 있어요. 먹이가 가까이 오면 순식간에 덮쳐서 턱으로 꽉 물고 굵은 몸을 단단히 감아요. 한 번 조일 때마다 피가 돌지 못하고 숨도 못 쉬게 해서 먹잇감은 금방 의식을 잃죠. 싸움이 끝나면 뱀은 먹이를 통째로 삼키기 시작해요. 엄청 유연한 턱 덕분에 자기 머리보다 훨씬 큰 동물도 삼킬 수 있어요. 삼키는데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한번 배부르게 먹으면 몇 주 동안 굶어도 괜찮아요. 크기와 힘이 무섭게 느껴지지만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오피리아 조각상. 2023년에 오래된 웨스트게이트 다리 아래 스터강 리버스토어에 실제 사람처럼 생긴 익사한 여자의 동상이 있었어요. 이건 오피리아라고 불렸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 제이슨 드케어 테일러, 제이선 더케어즈 테일러가 만든 작품인데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었어요. 셰익스피어의 비극적인 캐릭터를 그린 존 에버렛 밀레이, 존 에버리트 밀레이의 유명한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서 테일러는 재활용 재료로 오피리아를 만들고 안에 부드러운 조명을 넣어서 밤이면 빛나게 했어요. 팔을 쭉 뻗고 드레스가 물에 떠다니고 멍한 눈빛으로 이를 바라보는 모습이 물표면 바로 아래에 떠있는 유령 같은 느낌을 줬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심지어 진짜 시체인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있었어요. 테일러는 나중에 이 반응이 바로 자기가 원했던 거라고 설명했어요. 이 조각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과 죽음, 신화, 그리고 인간과 물, 자연 사이의 연약한 연결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일본으로 가서 유명한 괴물을 만나볼까요? 일본의 카파 시체. 카파는 일본에서 가장 잘 알려진 요괴 중 하나예요. 장난기 많고 때로는 위험한 물의 생물로 강에 산다고 해요. 보통 물갈퀴가 있는 손, 거북이 같은 등껍질, 그리고 머리 위에 물이 담긴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되죠. 2014년에 일본 북동쪽 강변에서 이상한 시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그 시체는 노랗고 투명한 피부에 길쭉한 얼굴과 텅 빈 눈구멍, 그리고 부리처럼 생긴 입을 하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게 전설 속 카파 그림이랑 엄청 닮았다는 거예요. 다만 유명한 등껍질은 없었지만요. 주민들 중에는 싸움에서 등껍질을 잃었거나 죽은 뒤에 떨어져 나간 카파일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머리 위 그릇은 시체가 말라가면서 무너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근처 생물학자는 아마 동물의 유해일 거라고 했어요. 어린 소나 원숭이 같은데 물에 젖고 부패하면서 모습이 변한 거라고요. 레드 리버 카누. 2024년 초 루이지애나주 벨처 근처 레드리버에서 고고학자들이 길이 10m짜리 카누를 발견했어요. 이 카누는 서기 1300년경에 하나의 대머리 사이프러스 통나무를 통째로 깎아서 만든 거예요. 루이지애나주에서 발견된 식민지 이전 시대 카누 중 가장 큰 크기라서 카도족과 그 조상들에 대한 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강의 산소가 적은 퇴적층과 사이프러스 나무의 튼튼함 덕분에 수백 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답니다. 이 카누는 넓은 무역 네트워크를 유지했던 카도족이 만든 것으로 여겨져요.
레드리버 전체 2170km를 따라 무역을 했죠. 이 카누는 뛰어난 기술과 깊은 자연 지식을 보여줘요. 아마 돌이나 뼈 도구로 속을 파내고 불을 조절해서 모양을 만들었을 거예요. 크기가 워낙 커서 미시시피 시대의 물건 운반, 낚시, 무역, 아니면 의식용으로 썼을 가능성이 커요. 그때 원주민 문화가 이 지역에서 꽃피던 시기였죠. 가뭄 때문에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 카누가 드러났는데 이스콘신 맨도타 호수에서 비슷한 발견이 있었던 것과 비슷해요. 루이지애나 주립 고고학자 제프리 칩 맥김씨가 이끄는 팀이 이 유물을 부패하지 않게 계속 물속에 보관하고 있어요. 보존 작업이 끝날 때까지요. 이 발견은 유럽인들이 오기 수백 년 전부터 카도 조기수로를 얼마나 잘 다루고 공학적으로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멋진 증거예요. 이스트 리버뼈 열풍. 2022년 12월 30일 뉴욕시 이스트 리버가 진짜 보물찾기 본러시의 중심이 됐어요. 이 열풍은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라는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 시작됐는데 화석 수집가 존 리브스가 말하길 미국 자연사 박물관이 1940년대에 알래스카에서 나온 매머드 뼈와 상아 약 50만 점, 무게로 따지면 50톤 정도를 이스트 리버에 버렸대요. 정확히 이스트 65번가 근처 FDR 드라이브 옆이라고 하더라고요. 존 리브스는 이 주장을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광산지구와 관련된 초고 원고를 근거로 했어요. 원래 알래스카에서 발굴된 뼈들이 박물관으로 보내졌는데 손상됐거나 보관 공간이 부족해서 많이 버려졌다는 거죠. 매머드 상아 하나가 최대 2천만 원 정도 가치가 되니까 물속에 엄청난 보물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이버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이야기는 19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큐레이터 차일즈 프릭이 알래스카에서 화석 발굴을 지휘하고 큰 유물들을 뉴욕으로 보냈거든요. 다이버들인 더티워터돈으로 불리는 돈간 오스틴 윌리엄스, 코너 로저스가 배와 다이빙 장비로 강을 샅샅이 뒤졌어요. 시야가 안 좋고 조류가 세서 고생했지만 트럭 프레임이나 스텝 바이슨 턱뼈 같은 건 찾았는데 상아는 전혀 없었어요. 리브스가 인용한 원고는 1990년대에 쓰인 미출간 책 초고였고 그마저도 간접적인 증언에 기반한 거라서 이스트 리버 매머드 뼈 전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검은 카이만. 검은 카이만은 아마존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 중 하나예요. 진짜 물의 지배자죠. 수백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릴 만해요. 검은 카이만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파충류 중 하나로 길이가 최대 6m, 20피트의 무게는 거의 1000파운드, 약 450kg에 달해요. 위험한 포식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거의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하죠. 뼈를 으깨는 강한 턱 힘과 인내심 있는 사냥 방식 덕분에 완벽한 매복 사냥꾼이에요. 수면 바로 아래에 숨어서 눈과 콧구멍만 살짝 내밀고 있다가 먹잇감이 가까이 오면 폭발적인 속도로 덮쳐요. 이런 은밀함과 힘 덕분에 거의 원하는 동물은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성체검은 카이만은 자연적인 천적이 거의 없어서 자기 영역을 완전히 지배하죠. 원주민들에게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는 존재예요. 아마존 전설에서는 강력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묘사되곤 해요. 경외와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죠. 뱀장어 물고기, 스네이크헤드 피쉬. 뱀장어 물고기는 정말 강력한 포식자예요. 전 세계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죠. 엄청난 식욕에다가 빨리 자라서 많은 지역에서 주요 침입종이 됐어요. 특히 북부 뱀장어와 거대 뱀장어가 제일 악명 높아요. 퍼지는 속도가 빠르고 현지 서식지를 완전히 장악해버리거든요. 길고 뱀 같은 몸통에 날카로운 사냥 본능까지 있어서 정말 위험하답니다. 물고기, 개구리, 갑각류는 물론이고 작은 포유류까지 먹어치워요. 그래서 토종종들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죠. 번식력도 어마어마해서 암컷 한 마리가 한 번에 최대만 5,000개나 되는 알을 낳고 둥지를 맹렬하게 지켜요. 그래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공기 호흡도 할 수 있고 짧은 거리지만 육지에서도 이동할 수 있어서 산소가 부족한 물에서도 살아남아요.
원래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고향인데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일부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연한 방류나 불법 애완동물 거래 때문에 다른 곳으로 퍼졌어요. 특히 미국에서 많이 침입했죠. 한번 자리를 잡으면 토종 물고기들을 제치고 전체 생태계를 망가뜨려 버려요.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거의 박멸이 불가능해요. 전기 충격이나 화학 약품 같은 방법으로 노력해도 계속 퍼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적응력이 강한 한 종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호크스베리 강 생물. 2024년 초 호크스베리 강에서 낚시를 하던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65세의 패티아다 씨가 물속에 사람 같은 형체를 찍었거든요. 와이즈먼 스페리 근처에서 촬영된 영상인데 수면 아래에서 어두운 형체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아다 씨 말로는 머리가 물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이 거의 사람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가족 중 한 명이 미끼를 던지니까 그 생물이 순식간에 사라졌대요. 가족들은 물개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호크스베리 강 상류 쪽으로는 물개가 거의 안 보이는 곳이라서요. 시드니에서 북서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곳이니까요. 호크스베리 강은 깊은 조수 수역과 다양한 야생동물로 유명하잖아요. 오래전부터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지역 다루그 원주민의 바위 그림에도 긴 목을 가진 생물이 그려져 있어서 흔히 호크스베리 강 괴물이라고 불리죠. 플래시오사우루스 같은 동물을 닮았다는 전설이 영감을 준 거예요. 현대에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979년에는 브루클린 근처 하우스보트가 거대한 수중 힘에 의해 들어 올려졌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아다 씨가 본 게 물개였든 다른 거였든 이 강이 호주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수로 중 하나라는 명성을 더 굳혀준 셈이에요. 템스강 해골 착시 현상. 글자만 흘러가게. 2023년 10월 켄트주 그레이브샌드의 템스 강변에서 이상한 발견이 있었어요. 진흙 강바닥에 사람 해골처럼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두개골의 갈비뼈, 구부러진 다리까지 완벽하게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시체가 발견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금세 몰려들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뼈들은 그냥 착시였어요. 엉킨 로프, 금속 조각, 강바닥 진흙이 우연히 겹쳐서 사람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보트 사진작가 로 파월이 찍은 사진이 엄청 퍼지면서 화제가 됐어요. 템스강은 썰물 때마다 이상한 물건들이 자주 발견되는 곳이잖아요. 고대 동전부터 전쟁 유물까지요. 이런 일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2018년 미국 버몬트에서는 해골처럼 보였던 게 버려진 마네킹이었고 2021년에는 시체처럼 보였던 게 천덤이었죠. 그레이브샌드의 유령 해골은 자연과 버려진 물건들이 얼마나 소름 끼치게 진짜처럼 보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줘요. 자, 이제 바다 건너 다른 강에서 훨씬 더 놀라운 게 나타났어요. 올렌탱기 강의 미스터리. 2020년 여름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에 있는 올렌탱기 강에서 매년 하는 청소 작업이 진행됐어요. 평소처럼 자원봉사자들이 자전거, 캔, 금속 조각 같은 것들을 꺼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 무거운 금속 물체가 나타난 거예요. 무게가 무려 400kg 정도 돼서 강둑으로 끌어올리려면 굴삭기를 써야 할 정도였죠. 이 이상한 물건은 허쉬 초콜릿 키스 모양이 납작하게 찌그러진 듯한 형태였어요. 델라웨어 공공시설부 사람들이 완전 어리둥절했대요. 그래서 도시 측에서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고 이게 뭔지 알아봐 달라고 도움을 청했어요. 미래적인 모양 때문에 트위터, 지금의 X에서 사람들이 장난으로 나사가 잃어버린 아폴로 캡슐이 올렌탱기 강에 추락한 거 아니야? 라고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죠. 이 포스트가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퍼지면서 UFO 잔해다, 옛날 강 표지판이다 하는 온갖 황당한 추측들이 쏟아졌고 웃긴 밈과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어요. 나일강이 붉게 물들다. 이집트의 생명줄인 나일강은 수천 년 동안 유명한 이야기를 품고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모세가 지팡이로 강을 치자 강물이 피로 변해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게 하려는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였어요. 성경에는 강과 운하, 연못, 심지어 저장된 물까지 모두 붉게 변하고 물고기가 죽고 마실 수 없게 됐다고 나와요. 이 일로 이집트 경제와 신앙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나일강은 다산과 홍수를 가져다주는 신하피에게 신성한 존재였으니까요. 현대에도 나일강이 붉게 변했다는 소식이 종종 전해져서 이 전설이 계속 살아 숨쉬고 있어요. 2016년에는 유럽 우주국 위성 사진에서 강이 붉게 빛나는 모습이 찍혔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성경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건 적외선 사진이라 식물을 강조한 거지 실제 색깔 변화가 아니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2023년에도 바이럴 포스트로 나일강이 다시 붉어졌다고 떠들썩했는데 전문가들은 유글레나 상기네아 같은 조류 번식 때문일 거라고 했어요. 이 미생물이 물을 진홍색으로 물들이고 산소를 빼앗아서 물고기를 죽이고 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기원전 2000년 초반의 이프에르 파피루스 같은 고대 기록에도 나일강 물이 붉고 악취가 났다고 묘사돼 있어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걸 테라 화산 폭발 같은 화산 활동과 연결짓기도 해요. 화산재와 광물이 강으로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대요. 카밀댐의 산업 유물. 2016년 6월 67세 스티브 베이트 할아버지가 영국 머지사이드주 세인트 헬렌스에 있는 카밀댐 근처에서 강아지 산책을 하다가 물에 반쯤 잠긴 녹슨 금속 물체를 발견했어요. 자연스럽게 떠내려왔다기엔 너무 무거워 보였고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죠. 호기심이 생긴 베이트 씨가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더니 금세 관심이 쏟아지고 이게 대체 뭐냐는 추측이 폭발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잔해거나 옛 농기계 조각일 거라고 했지만 근처에 농장이 없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철이나 강철로 만든 산업용 물레방아나 초기 펌프 시스템 일부라고 추측하기도 했죠. 카밀댐은 머지사이드에서 가장 큰 내륙 수역인데 산업 역사가 깊어요. 1750년대에 제철소에 동력을 공급하는 연못으로 만들어졌고 1700년대 초부터 제분 작업을 지원했대요. 지역 역사가 조 파월 씨 말에 따르면 댐 배출구 근처에 원래 곡물 제분소가 있었는데 나중에 개발되면서 묻혔을 가능성이 크대요. 이 물체의 녹과 디자인을 보면 그 시대 유물 조각일 수 있어요. 물이 빠지거나 침식 때문에 드러난 거죠. 2022년 미시시피강 가뭄 때 발견된 유물들하고 비슷한 경우예요. 뱀파이어 피쉬. 이름만 들어도 소름 돋죠? 뱀파이어 피쉬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정말 날카로운 이빨과 엄청난 식욕으로 그 이름을 얻었어요. 진짜 육식 동물인데 아마존 강과 오리노코 강 유역을 돌아다니면서 길 잘못 들어온 거의 모든 걸 공격해버려요. 길고 단검 같은 송곳니가 딱 뱀파이어 같지만 전설 속 괴물과는 달리 이 뱀파이어 피쉬, 그러니까 파야라라고도 불리는 이 물고기는 실제로 존재해요. 매복해서 순식간에 엄청난 속도와 정확도로 덮치는 포식자죠. 성체 파야라는 1m가 넘게 자랄 수 있고 최대 15cm 정도 되는 송곳니가 달린 강력한 턱 덕분에 지구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민물 사냥꾼 중 하나예요. 갑자기 돌진해서 먹잇감을 꽉 물고 으스러뜨리는 식으로 사냥하죠. 주로 빠르게 흐르는 강의 깊고 어두운 구간에 숨어 있어서 아마존의 검은 물속에서 가장 무섭고도 매혹적인 동물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황금 독화살 개구리. 첫눈에 보면 이 작은 개구리가 무해해 보이거나 심지어 귀엽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 인상은 금방 깨져요. 이 녀석 피부독 1g이면 성인 최대 15명을 죽일 수 있거든요. 황금 독화살 개구리는 가장 위험한 강생물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동물 중 하나예요. 이 개구리는 콜롬비아 서부 열대우림, 주로 태평양 연안에 가까운 카우카 지역과 바에델 카우카 지역에 살아요. 습한 저지대 숲이나 개울 근처에서 잘 지내고 작은 곤충들을 먹이로 삼죠. 피부에는 바트라코톡신이라는 강력한 신경독이 들어있어서 신경신호를 차단해 마비를 일으키고 심지어 심장마비까지 오게 해요. 한 마리 개구리에 들어있는 약만으로도 여러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예요.
야생에서는 밝은 노란색이나 주황색 피부가 포식자들에게 다가오지 마 라는 경고 신호예요. 콜롬비아의 엠베라 원주민 같은 토착민들은 오랫동안 이 독을 불화살에 발라 사냥했었고, 그래서 독화살 개구리라는 이름이 붙었죠. 현지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만질 때 극도로 조심하고, 야생에서 마주치면 누구나 똑같이 조심해야 해요. 작지만 치명적이라니 자연이 만든 가장 인상 깊은 살인자 중 하나예요. 과달루페 강 홍수 생존자. 1987년 7월 텍사스 커 카운티에서 과달루페 강이 폭우 1시간 만에 거의 8m, 그러니까 약 26피트나 급격히 불어나면서 끔찍한 돌발 홍수가 발생했어요. 이 재난으로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여러 명이 실종됐는데 근처 여름 캠프에서 온 소녀들도 포함됐죠. 그 혼란 속에서 미들랜드 출신의 22살 여성분이 가족과 함께 잉그램 근처에서 캠핑 중이었는데 거센 물살에 휩쓸려 30km 넘게 하류로 떠내려갔어요. 온갖 잔해와 4개의 낮은 물길 건너를 거치면서 떠내려가다가 마침내 센터 포인트 근처의 사이프러스 나무를 붙잡았어요. 거기서 4시간 넘게 매달려 있었죠. 그때 40살 먹은 현지 할아버지가 이 여성의 울음소리를 듣고 홍수에 갇힌 걸 발견했어요. 직접 도울 수 없어서 근처를 지나던 커 카운티 보안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보안관이 인근 카운티 구조대들을 불렀죠. 물이 빠진 뒤에 구조대가 도착해서 음식과 마른 옷, 그리고 근처 집에서 쉴 곳을 제공해줬어요. 머리 부상과 멍이 있었지만 온갖 역경을 딛고 살아남았어요. 그 와중에도 가족 몇 명은 계속 수색 중이었지만 이 여성은 기적처럼 살아남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생존 이야기죠. 마르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 요즘 들어 유프라테스 강이 정말 빠르게 말라가고 있어요. 터키, 시리아, 이라크를 가로지르며 약 2,800km 정도 흐르는 이 강이요. 물이 줄어들면서 고대 유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람들 호기심과 온갖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답니다. 2021년에 이라크 당국에서는 기후변화, 강수량 감소, 그리고 터키와 시리아 쪽 상류에 댐이 점점 많아지는 탓에 2040년쯤이면 강이 거의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강물이 빠지면서 새로 드러난 동굴이나 유물들 때문에 성경 예언에 대한 얘기가 다시 불붙었어요.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15절에는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던 4천사가 풀려나서 인류의 3분의 1을 멸망시킨다고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기를 예비하게 된다고 예언돼 있어요. 심지어 어떤 전설에는 강물 아래에 금으로 된 산이 묻혀 있다거나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바이럴된 영상 하나에서는 어떤 남자가 마른 강바닥을 걸어 다니면서 진흙 속에서 타락한 천사 같은 모양을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우연인지 상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르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은 환경위기와 고대 예언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강렬한 상징이 됐어요. 환경위기와 고대 예언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강렬한 상징이 됐어요. 미주리 강 바이슨 두개골. 2023년 1월 캔자스시티에서 아스팔트 작업하던 사람과 자동차 정비사가 미주리 강변 리버프런트 공원 근처에서 놀라운 화석을 발견했어요. 몇 달 동안 가뭄이 계속돼서 강물이 많이 빠지면서 바위, 모래톱, 오래된 날개형 댐들이 드러났거든요. 그 속에서 나온 게 폭이 약 76cm 정도 되는 화석화된 바이슨 두개골이었어요. 뿔 2개가 그대로 붙어 있고 무게는 대략 7kg쯤 나갔대요. 고생물학자 멜리사이튼 씨가 확인해준 결과 이건 현대 아메리카 바이슨에 멸종된 조상인 비슨 안티쿠스, 바이선 앤티커스 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빙하기에 살던 이 종은 지금 바이슨보다 최대 25% 정도 컸고 길이는 약 2m 25cm, 무게는 최대 1600kg까지 나갔어요. 이 거대한 녀석들은 10,000년 넘게 전에 시베리아에서 베링 육교를 건너 북아메리카로 건너와서 플라이스토세 시대 끝 무렵에 사라졌죠. 강변에서는 바이슨 화석이 가끔 나오긴 하지만 캔자스시티 지역에서는 이런 발견이 꽤 드물어요. 2014년에 사우스 다코타 피어 근처에서 물이 낮아지면서 100개가 넘는 고대 두개골이 드러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잘 보존된 건 거의 없었대요. 과학자들은 이걸 탄소 연대 측정해서 정확한 나이를 알아낼 계획이에요. 쇼쇼니 강의 미스터리. 2020년 여름, 날씨가 잔잔하던 어느 날 와이오밍주 코디 근처 쇼쇼니 강에서 래프팅하던 사람들이 소름 끼치는 걸 발견했어요. 강을 따라 내려가다 물 위에 떠다니는 이상한 물체를 봤는데 처음엔 작은 동물이 쓰레기에 걸린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그게 사람 두개골이었어요. 아직 강 흙과 이끼가 잔뜩 묻어있는 상태였죠. 당국에 신고가 들어가서 현장을 통제하고 두개골은 법의학 조사로 보내졌어요. 결과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성인 남성의 것이었고요. 강물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뼈가 닳아있고 퇴적층이 여러 겹싸인 걸 보니 몇 년 동안 묻혀있다가 최근 홍수로 드러난 것 같다고 해요. 이 발견으로 온갖 추측이 쏟아졌어요. 실종자 유골일까? 개척시대 유적인가? 아니면 더 어두운 무언가의 증거일까? 철저한 검사와 실종자 기록 대조를 했지만 아직 두개골 주인도 그 주변 미스터리도 풀리지 않고 있어요. 남미 페어, 사우스 어메리컨 렁피시. 2019년 2월 아르헨티나 산타페 주 산 하비에르의 논밭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현지 노동자 마리아 훌리아 칸도티 씨가 너무 놀라서 깜짝 놀랄 만큼 이상한 생물을 발견했거든요. 길고 뱀장어처럼 생긴 몸통에 주름진 피부, 그리고 입안에 사람 이빨처럼 보이는 게 줄지어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곧바로 확인해준 결과 그건 바로 남미페어, 즉 아메리칸 머드핏이라고도 불리는 물고기였어요. 이 종은 아마존강, 파라과이강, 그리고 파라나 강 하류 유역이 원산지예요. 수생생물학자 파블로 스카라보티씨가 설명해주길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 이빨은 사실개와 달팽이를 으깨 먹기 위해 합쳐진 치아판이라고 해요. 이 페어들은 공기를 호흡할 수 있어서 산소가 부족한 늪이나 흐름이 느린 강에서 살고 필요할 때마다 수면으로 올라와서 공기를 들이마시죠. 몸 길이가 1m 20cm 이상 자랄 수도 있고요. 심지어 가뭄 때는 진흙 속에 코쿤처럼 밀봉된 채로 최대 3년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홍순한 논밭에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닐까 싶네요. 이 페어는 거의 4~5년 가까이 존재해온 살아있는 화석으로 여겨지고 물고기와 최초의 육상동물 사이를 잇는 중요한 진화 연결고리로 보고 있어요. 톱상어, 소피시. 물고기이면서 톱 같기도 한 톱상어는 물속에서 가장 독특한 생물 중 하나예요. 이 멋진 동물들은 강이나 하구, 연안 바다의 탁한 깊은 곳에 살아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톱날처럼 생긴 긴 주둥이, 즉 로스트럼이죠. 머리 앞쪽으로 납작하게 뻗은 이 부분에 날카로운 톱니 같은 돌기, 덴티클들이 빼곡히 박혀 있어서 강력한 사냥 도구로 쓰인답니다. 어떤 종은 최대 7m 정도까지 자라는데 약 23피트, 대부분은 그보다 작아요. 이렇게 크고 독특한 모양인데도 톱상어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깊거나 탁한 물을 좋아하고 강바닥 가까이에 붙어 있거든요. 보기엔 위험해 보이지만 사람한테는 대체로 해가 없어요. 하지만 사냥할 때는 정말 정확하고 무시무시한 포식자죠. 로스트럼 안에는 전기 수용체가 가득해서 근처 먹잇감이 내는 아주 약한 전기 신호까지 감지해요. 그래서 모래 속에 숨어있는 물고기나 갑각류도 척척 찾아내죠. 공격할 때는 톱 같은 주둥이를 좌우로 빠르게 휘둘러서 먹이를 다치게 하거나 기절시킨 다음에 먹는답니다. 이런 독특한 몸 구조와 사냥 기술 덕분에 톱상어는 바다에서 가장 매혹적이면서도 오해받기 쉬운 종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